남편은 결혼 전부터 예민한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누가 본인의 핸드폰을 보거나 수첩 보는 걸 극도로 싫어했는데 혹시 누가 손이라도 델라치면 신경질을 부리며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수첩이라고 해봤자 자신의 업무 일정이 적힌 캘린더일 뿐이었기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병적으로 싫어해서 손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또한 잠깐이라도 보여주지 않았었고요. 거기다 책을 읽으면 메모를 엄청 하는 스타일인데 누군가 그 메모를 읽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니 뭔가 있나? 하는 생각에 폰을 몰래 보고 메모도 몰래 읽어봤지만 정말 아무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본인 물건 만지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하는구나 하고 관심을 걷어버렸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관심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연예인이나 유명인도 아닌데 왜 이리 혼자 유난인지. 그래서 한날은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릴 적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일기장에 쓰고 옷장 밑에 몰래 숨겨뒀었는데 어머니가 그걸 찾아 읽으셔서 엄청 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본인한텐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다고. 거기다 10평 남짓한 작은 집에 5가족이 살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답니다. 사생활 보호가 전혀 안 된 게 미친 듯이 힘들었다네요. 그러면서 가족들과 화장실을 같이 쓰는 것조차 싫었다며 몸서리를 치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이 짠하기도 했지만 남편 기질 자체가 워낙 예민한 타입이라 그 이유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남편 형제들은 다 멀쩡하거든요. 상견례 때도 시어머니가 우리 땡땡이가 많이 예민한 편인데 잘 부탁한다 하는 말까지 건네실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인지 말 안 해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건지 남편의 좋은 점이 더 많이 보였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예민한 사람이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결혼 후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남편이 작은 방 중 하나를 본인의 서재로 쓰게 해달라는 요구를 해오기에 알겠다 응했는데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네요. 서재를 만들어준 그날 남편은 업자를 불러 서재 방문에 도어락까지 설치했습니다. 그걸 보고 정말 기가 찼지만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었죠. 그랬더니 나중엔 오히려 저한테 드레스룸에 도어락을 달라는 말을 뻔뻔하게 하더라고요. 보안이 중요하다 하면서요. 아무튼 서재방 인테리어가 끝나자마자 남편은 귀신같이 본인의 노트북과 수첩, 책과 옷가지 등을 포함한 크고 작은 짐들을 모두 서재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서재에 있는 동안은 절대로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허락 없이는 서재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면 같이 대화하고 생활을 공유해야 하는데 남편이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해서요. 평일엔 한두 시간씩, 주말엔 서너 시간씩 서재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거기서 대체 뭐라는 거냐 하고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굳게 닫힌 방문을 뒤로하고 업무를 하고 있거나 책을 읽고 있다는 대답만 했습니다. 이건 보이지가 않으니 실제로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정말 웃긴 건 청소도 본인이 다 하겠다며 저는 서재에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불만을 몇 번이고 표했었지만 나는 드레스룸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 불만이면 너도 옷을 다 채우고 취미방을 만들어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할 뿐 고치려고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부부싸움을 할 때도 머리가 아프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만 이따 얘기하자 하면서 서재로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1시간 정도 뒤에나 나와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바로 풀어야 하는 저로서는 너무 답답해서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자꾸만 이런 일이 반복되니 저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서재 문을 두드리며 당장 나오라고 소리치기도 몇 번 했었죠.
물론 남편은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어젯밤 결국 사달이 났네요.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서재를 없애자는 얘기를 저녁 식사 전에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은 저녁을 먹는다며 냉면을 따로 만들어 서재로 들고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자기 식사만 만든 것도 어이가 없는데 저랑 말도 섞기 싫다는 듯 휙 서재로 들어가 버리는 게 너무 기가 차서 서재 방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무런 기척도 없더군요. 이후 순간적으로 너무 빡쳐서 눈이 돌아 베란다에 있는 수화기를 들고 도어락을 파손시켰습니다. 방문이 나무문이라 미친 사람처럼 부순히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제 머리 위로 냉면 그릇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친년부터 시작해서 온갖 욕을 하며 왜 들어왔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사실 말이 엎어버린 거지 거의 그릇에 맞았다고 할 정도의 강도였죠. 아무튼 남편이 저에게 엎어버린 냉면을 고스란히 맞은 저는 너무 놀라서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냉면의 면과 그릇이 생각보다 무게가 있어 그런지 맞자마자 머리가 띵하고 냉면의 매운 소스가 눈에 들어가 따가워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렇게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바로 나와서 세수를 하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도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 눈은 완전히 충혈되었고 피부도 얼얼하고 아픈데 걱정은커녕 혼자 계속해서 화를 내더니 따로 살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결혼을 하지 말지 왜 결혼해서 같이 살자고 한 걸까요? 남편은 현재까지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답니다. 집에 정이 떨어져서 들어오기 싫다는 말까지 하는데 개인주의가 심한 남편 때문에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쓴이를 저렇게 만든 건 남편입니다. 정신병자랑 살다가 같이 미친 거죠. 뭐하러 굳이 저런 거랑 살아요? 님도 더 마탱이 가기 전에 이혼하세요. 두 번째. 저 남편은 결혼을 대체 왜 한 거지? 그냥 연애만 하던가. 결혼이 맞는 사람이 아닌 듯 하네요. 단지 서재에 도어락을 달았다고 문제인 건 아닙니다. 그건 서로 합의하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걸 지켜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는 게 포인트인 거죠. 세 번째. 남자가 당장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강박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걸 쓴이도 느끼고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을 치료를 받게 하던지 하다못해 이혼을 하던지 하지 트라우마가 있다는데 기어코 서재를 없애자 그러고 결국 문까지 부수나요. 남편은 좋은 남편감이 아니지만 이 사건은 100% 여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트라우마 때문에 저 정도까지 할 거면 혼자 살아야죠. 결혼은 왜 해서 정상인을 미친년 만드는지. 어떻게 하면 좋긴 뭘 물어봐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고 저거 안고 갈 거면 그냥 사는 거고 못 견딜 거면 이혼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애가 생기기 전에 빨리 갈라서는 것이 현명한 것 같아요. 태어날 애는 무슨 죄인가요? 아빠가 정신병자잖아요. 다섯 번째. 저 남편이 이상한 건 맞지만 쓴이도 이상하다 알면서 결혼했으면 감수해야죠. 개인주의는 결혼한다고 절대 안 바뀝니다. 이미 한 번 실수했으니 답은 이혼뿐이네요. 그걸로 평생 싸우면서 살 수 있겠나요? 여섯 번째. 남자가 문제일까요? 냉면으로 처맞고도 이혼 소리 못하고 여기에 하소연하는 이 한심한 여자가 문제일까요? 제가 살면서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느낀 적이 많았는데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여자라면 그냥 둘이 꼴값 떨면서 살게 놔두고 싶네요. 다음엔 냉면이 아니라 뭘로 맞을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7번째. 저게 뭐가 소재예요? 그냥 또 하나의 집이지. 남자만의 집이요. 저 땅으로 살 거면 결혼은 왜 하나요? 그냥 혼자 살면 편한데. 와이프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노동력은 등쳐먹고 싶었나 봐요. 그냥 이혼하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